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고을에서 제일 부유한 집. 옛날 한양 인근 큰 고을에 김부자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대대로 논밭을 일구고 재산을 모은 집안이었어요. 큰 기와집에 곡간이 가득했고 하인만 해도 10명이 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3대째 부자라네. 주인 어른이 덕이 있어서 그렇다더라. 하지만 큰 집에도 고민은 있는 법입니다. 주인 어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후처를 맞아들였지요. 고운 얼굴에 단정한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마님은 조용히 안채를 지켰고 주인 어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집에 복돌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떠돌다가 10년 전 이 집에 들어온 사내였어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입이 무겁기로 유명했지요. 복돌은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습니다. 곡간을 정리하고 장작을 패고 논밭을 돌봤어요. 주인 어른도 복돌만큼은 믿었습니다. 복돌이만큼 성실한 놈이 없어. 다른 머슴들도 복돌을 따랐어요. 말은 적었지만 일은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복돌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가끔 마님이 복돌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마님은 25에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친정은 한양의 양반가였어요. 혼인은 양가의 뜻으로 이루어졌지요. 처음엔 주인 어른도 마님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주인 어른은 점점 바깥 일에만 신경 썼고 마님은 홀로 안채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마님이 참 외로워 보이던데 밤에 혼자 책을 읽는다더라. 마님은 단정했습니다. 하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늘 예에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머슴을 부른다던데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복돌은 마당에서 일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철저한 거리가 있었지요.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하인들이 잠들면 안채 문이 반쯤 열렸어요. 그리고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아.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복돌은 벌떡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잠든 척했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반복됐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눈치만 봤고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새어나가는 법입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복돌이 잠들려는데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돌아, 들어오너라. 복돌은 조용히 안채로 갔습니다. 마님은 촛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쌀독을 확인해라. 장부와 맞는지 봐야겠다.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입니까?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낮에는 안 된다. 복돌은 묻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쌀독을 확인했어요. 장부의 숫자와 맞았습니다. 그걸 마님께 보고하고 물러났지요. 이상했습니다. 굳이 밤이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 밤마다 호출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곡간을 확인하라 했고 어떤 날은 봉인된 상자를 열어보라 했어요. 복돌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마님은 항상 장부를 들고 있었고 복돌에게만 일을 시켰지요. 다른 머슴은 부르지 않았어요. 하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복돌이가 밤마다 안채에 들어간대. 뭘 하는 걸까? 마님이 복돌을 좋아하나 봐. 복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치만 살폈어요. 주인 어른 귀에 들어가면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인 어른이 듣게 됐습니다.
다른 머슴 중 하나가 귀띔한 거였어요. 주인 어른, 복돌이가 밤마다 안채에 들어갑니다. 주인 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날 저녁 복돌이 불려갔어요. 주인 어른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밤마다 안채에 간다지?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냐? 복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님의 일을 입 밖에 낼 수 없었거든요. 주인 어른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짐을 싸라. 복돌은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님이 복돌을 불렀습니다. 복돌은 조용히 안채로 갔어요. 마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었느냐?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이 집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 복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은 장부를 펼쳤어요. 주인 어른의 재산이 몰래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주인 어른은 모르신다. 그게 무슨... 나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게 부탁한 거다. 복돌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였지요. 마님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2가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였지요. 누가 이런 짓을?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친정 쪽이다. 복돌은 할 말을 잃었어요. 혼인할 때 친정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이 장부를 관리했지. 그런데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 그럼 주인 어른께 말할 수 없다. 증거가 없으면 나만 의심받는다. 친정 식구를 믿지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힐 뿐이야. 마님도 감시받는 처지였습니다. 친정과 시댁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부터 복돌과 마님은 동지가 됐습니다.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2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둘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복돌은 곳간을 돌며 실제 물건을 세었고 마님은 그걸 장부와 비교했어요. 조금씩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쌀, 무명, 은전, 모든 게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이러다간 정말 망합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는 거야. 2 사람은 말없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들키면 둘 다 끝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시신부는 달랐지만 서로를 믿게 됐어요. 어느 날 다른 머슴이 복돌을 고발했습니다. 주인 어른뿐 아니라 마을 어른들 앞에서였어요. 복돌이가 마님과 수상합니다. 소문은 이제 불륜 의혹까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머슴 주제에 마님도 외로우셨나 봐. 주인 어른은 격분했습니다. 당장 복돌을 내쫓아라. 복돌은 모든 책임을 지려 했어요. 마님을 보호하려면 자신이 희생해야 했거든요. 제 잘못입니다.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나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모두가 놀랐어요. 마님이 안채를 나온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마님은 주인 어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이 혼인은 정략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주인 어른은 말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마님이 이렇게 긴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믿어주십시오. 아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복돌에게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돌은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면 마님은 모든 걸 잃는다는 걸요. 친정에도 시댁에도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날 밤 복돌은 결심했어요. 가짜 장부를 역이용하겠습니다. 마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 친정 쪽이 만든 가짜 장부. 그걸 증거로 쓰는 겁니다. 진짜 물건 수량과 비교하면 들통날 겁니다. 복돌은 밤마다 증거를 모았어요. 쌀독, 곡간, 은전함, 모든 걸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마님도 도왔어요. 친정에서 온 편지, 장부, 계산서, 모든 걸 챙겼지요. 둘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기회를 잡으면 됐어요. 증거가 모였습니다. 복돌과 마님은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건 주인어른이 아니었어요. 마님의 친정이었습니다. 제 친정 오라버니가. 마님은 울먹였어요. 친정에서는 혼인 이후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지만 점점 커졌어요. 마님이 거절하자 몰래 빼돌리기 시작한 거였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복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마님은 방패였을 뿐입니다. 마님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 쪽에서 눈치챘습니다. 복돌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밤 복돌이 습격당했어요. 입을 다물어라. 복돌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증거를 지켜야 했거든요. 마님이 알았습니다. 복돌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복돌아. 마님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복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인어른도 놀랐어요. 마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친정 쪽은 당황했습니다. 마님이 편을 선 거였어요. 마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온 거예요. 원님께 구하겠습니다. 주인어른은 말렸어요. 친정과 연을 끊게 될 텐데.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복돌도 각오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머슴의 말은 가벼웠어요. 하지만 장부와 증거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지요. 그날 밤 둘은 마지막으로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고맙다, 복돌아.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도리입니다, 마님. 원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마님의 친정, 주인어른, 그리고 복돌까지요. 친정 오라버니는 당당했어요. 머슴 하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복돌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 그리고 실제 확인한 물건 목록까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원님은 꼼꼼히 살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빼돌린 게 분명했지요. 친정 쪽은 변명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원님은 판결했어요. 빼돌린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벌을 받도록 하라.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마을의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불륜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마님이 집을 지키려 했던 거였구나. 복돌이는 충성스러운 머슴이었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부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주인어른도 마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오. 마님은 조용히 웃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이 집은 안전합니다. 복돌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주인어른은 복돌을 불렀어요. 네, 덕분이다. 고맙다.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돌이었습니다. 복돌은 이제 집안 관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인 어른은 복돌을 신뢰했고 다른 하인들도 복돌을 따랐어요. 마님과 복돌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밤에 부르는 일은 없어졌어요. 이제 모든 게 낮에 이루어졌거든요. 주인 어른은 장부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마님은 안채에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친정과는 연을 끊었지만 이 집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복돌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머슴이 아니라 이 집의 기둥이었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믿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안채에서 밤에 불이 켜지는 일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님이 밤마다 머슴을 부른 집 말이야. 하지만 이젠 다들 알았어요. 그건 추문이 아니라 충성의 이야기였다는 걸요. 복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집을 지켰습니다. 주인 어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님이 홀로 된 뒤에도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한 소문보다 무서운 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밤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